김정은은 지금 3대 세습의 후계자이지만 6.25를 도발한 김일성의 손자이고 또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김정일의 아들입니다. 그 오뽀, 과거 자기 조상들이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재앙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현 정권에서는 지금 뭔가 평양과 좀 잘해보려고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가상히 여기지만 이런 전범자들과 쉐리 댄스를 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대화해서 통일이 되면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따라올 사람들입니까? 평창의 봄을 노래한 지가 엊그제인데 김여정은 개성공단 내에서 이 말하자면은 건물을 폭파시키는 이런 군사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참 이 사담 후세인의 사례, 빈라덴의 사례, 또 히틀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참 자기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련군이 진격해올 때 지하실에서 자기 애인과 함께 다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참 그렇게 스스로 사라지는 일, 자살해 죽는 날이 온다면 그것도 우리 평화통일의 참 촉진, 촉매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김정은은 한때 이제 그 95년도 권한행군이 시작되니까 김정일은 이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데리고 망명하려고 이 브라질 위조 요건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름지기 저희들 추측으로는 지금도 김정은은 그 요건을 어디든가 만들어서 금고안에 아마 감춰놓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고 유엔군이든지 중국인민해방군보다 우리가 먼저 유엔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을 점령했다. 근데 김정은이가 도망가지 못하고 이설주와 함께 체포됐다. 그럼 우리는 그를 북한의 지도자로 내세울 수도 없고 그의 행적에 따라서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공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 중에 보면은 상당히 그 이설주를 이렇게 말하자면 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이설주 빨리 망명해라 우리가 기다린다 이런 거 아주 재밌는 농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정은은 이제 북한 독재자로서 그동안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잣대를 들이대서 심판해야 되는데 그럼 이설주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북한에서 아무런 정치 권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인민에게 배반되는 독재를 한 건 없고 단지 김정은의 마누라라는 거 빼놓고는 없다 이거죠. 특히 아직도 자녀들은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잣대를 어떻게 들이대서 이걸 심판하느냐. 김정은에게 예를 들어서 총살형이 내려졌다. 그럼 이설주는 그냥 무기징역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마 또 우리 안티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이설주는 좀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아마 나오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독재는 독재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이런 유명한 스님의 말씀이 있듯이 독재는 독재고 또 심판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단두대에 세워도 또 그 마누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느냐 어린 자녀까지 똑같은 이 법적 잣대를 들이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우리의 어떤 군사 당국이나 또 유엔 평화기구나 여기서 국제적인 또 우리 국내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통일 준비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예보해 드린 대로 이 북한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남북 간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쩔쩔매면서 아주 절전하게 지금 매고 있는 것이요, 남북 간 정상회담을 한번 하자. 이렇게 대면 정상회담을 못하면 판문점에서 그야말로 이 칸막이를 딱 세워놓고 대면 정상회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대면 온라인 상으로 화상 정상회담도 하자. 그래서 DMZ가 안 되면 베이징 올림픽 때 가서 하자.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이러한 정상회담의 목표는 뭐냐? 바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운 거예요. 2007년도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2달 전에 10월 달에요. 남북 정상회담이 급격하게 열렸습니다. 그 정상회담이 왜 열렸습니까?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하락 국면으로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풍 카드를 쓴 거예요. 그럼으로써 대선 정국에서 팔을 뒤 엎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MB 정부한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 문재인 정권이 외향적으로는 4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여권에 있는 주자들 문재인 대통령을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당선될 수 없으니까 함부로 문재인 대통령 흔들지 마라.
이렇게 일면으로는 압박을 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40% 이걸 믿고 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걸 믿으면 바보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외생적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생적 변수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바로 남북 정상회담 카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정상회담 카드를 그야말로 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북풍 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형 북풍 공작이에요. 과거에 이 북풍 공작이 나면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관에서 이 작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무의 북풍 공작이었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북풍 공작은 물론 이제 박지원이가 앉아있으니까 무슨 일을 또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없죠. 박지원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5억 불 주고 정상회담 산 사람이에요. 지금 그보다 더 어떤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새로운 북풍 공작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박지원이 작품이 옛날에 자기가 영창 간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영창 갈 것을 각오하면서까지는 설마 안 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정보기관장이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 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작적으로 어떤 북풍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 정상회담을 파도로 한 북풍 공작을 하고 있어요. 이 북풍 공작 차원에서 지금 맨 먼저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통신선을 복원시켰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쉽게 호응을 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 통신선, 그 다음에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통신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원을 했지만요. 김정은이 사무실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무실에 있는 정상 간의 핫라인은 아직 복원을 아직 안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정은이가 갖고 싶어하는,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받아내고자 하는 선물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딱 눈에 보이게 거의 김정은의 손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정상 간의 핫라인은 이 회담 레버리지로 딱 확보하고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이를 내세워가지고 김정은이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한 수 아래로 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안 나와요. 지금 누가 내세웠어요? 김여정이를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 흔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뭘로 흔들느냐? 통신선을 딱 선물을 하나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통신선 가지고 정상회담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다 설명해드렸죠. 이미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뭐라고 했어요? 떡 줄 사람 생각하지도 않는데 떡국물 마시지 말라. 무슨 정상회담 이런 거 떠벌리지 말라. 다시 또 경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훈련하지 말아라. 만약에 훈련하면 재미없을 것이다. 희망이냐 절방이냐 남북관계를 더 이상 흐리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바로 나섰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8월 1일 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국내가 이제 완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김여정이가 이런 카드를, 김정은이가 김여정으로 하여금 이런 이 훈련 카드를 내세운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냐. 이 지난 18년도 3월 달에 우리 특사단이 맨 먼저 갔을 때요, 두 가지 핵심 이슈는 반드시 핵을 포기한다. 그래서 미래의 세대에게 이 불행한 핵전쟁 가능성을 없앤다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의미, 이거 다 안다. 절대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하고 훈련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가 김정은이의 약속이었어요. 이거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딱. 이러다가 지금 4년 내내 속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훈련 카드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신선 복원해줬으니까 훈련하지 말아라. 훈련하면 내가 참지 않겠다. 이 얘기를 아주 저자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하지 말라는 얘기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에이브럼스 이 연합사령관이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누차 반복적으로요. 국방부 장관한테 편지까지 썼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훈련 좀 제대로 하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쭉 종합해보면 2007년도 4월 이후에 육해공군의 실사격 기동훈련, 제병합동훈련이라고 하죠. 군사용어로. 제병합동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오직해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제발 훈련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표명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이 훈련을 지금 김정은이가 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한미동맹 더 이상 작동시키지 않겠다. 왜? 2021년 5월 21일 날 이 한미동맹을 제대로 좀 강화시킨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대북 말하자면 이 훈련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북한은요, 이 한미 연합훈련을 제일 무서워해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이 김일성, 김정일 이어서 김정일도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을 제일 무서워하고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적화 통일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남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선 복구해줬으니 이제는 이 훈련하지 말아라. 이미 싱가포르 선언서부터 트럼프가 훈련을 안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미 이간 차원에서 이 훈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미 국방부에서 얘기한 이외에 새로운 입장은 없다. 그래서 그런 국방부 입장은 뭐냐? 시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 간에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요, 이 서른이가 앞장서가지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훈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송영거리는 무슨 소리냐? 방어적 훈련인데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에서는 한미 간에 조율해야지 한국 정부 혼자 독자적으로 훈련을 결정하지 마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갈등까지 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보도를 보면 우리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연합훈련을 16일부터 시뮬레이션 훈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북한 자극 없이 할 수 있다.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하겠다라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입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언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국내 여론이 자칫 잘못하면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 지지율 빠지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지지. 여기에 대해서 연합훈련 안 한다. 김정은이 김여정에 이미 김여정 함명법으로 만든 게 뭡니까? 전단 금지, 전단 살포법을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제2의 김여정 함명 이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지 기반이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지 기반을 복구해서 정권을 되창출해야 되겠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기반이 거꾸로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기에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블룸버그 통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김정은이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해서요, 국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망신시킨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언론이 바로 블룸버그 통신이에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 지금, 이 평양 내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평양 내부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 이 통신사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도 있지만은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 견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지금 이 연구 발표를 했어요. 바로 30일 날 발표했는데요.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 작년에 GDP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 역상장을 했는데 이 역상장의 폭은 97년도 마이너스 6.5 이후에 가장 최악의 23년 만에 기록을 낸 것이에요. 즉 97년도에 이 고난행군 때 이후로 최악의 기록을 낸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뒤에 11년부터 4년간은 연간 1% 대외의 성장세를 쭉 이어오다가 2015년도에 마이너스 1.1%, 16년도에는 3.9%로 살짝 올라갔는데요. 16년도부터 유엔 제재가 제대로 작동됐어요. 그래서 17년도에는 마이너스 3.5, 18년도에 마이너스 4.1, 2년 연속 마이너스. 그러다가 2019년도에 0.4, 그래서 성장했죠. 그러다가 1년 만에 마이너스 4.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최악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고 있고, 이렇게 북한 경제가 위축된 원인은 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그 다음에 장기간의 수해, 그리고 유엔 제재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무역 규모만 하더라도 작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2019년도 대비 마이너스 73.4%예요. 그래서 8억 6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 대규모 이 마이너스 그야말로 수출 실적이 아주 대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금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는 식량 사정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정은이가 지난 8기 노동당 3차 전원회에서 내놓은 발언이 바로 인민들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다. 이 얘기는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2012년도 4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돌라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전략적 노선으로 택했습니다. 병진 정책을. 이러다 보니까 이 핵개발을 하다 보니까요, 인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악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화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외환난도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외화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총 35건의 해킹을 통해서 최대 20억 달러, 2조 3천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유엔 보고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북한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자연재해와 회복 능력의 약화, 그리고 부족한 농자재, 그리고 낮은 기계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2018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큰 국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탈북자들과 함께 활동하는 NGO인 크로싱 보더스의 댄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죠, 홍콩 발행하는 1일자 인터뷰에서 북한은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곤경에 처한 징후를 보였다. 여기서 곤경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 붕괴의 위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허풍과 떠벌기를 하는 기질이 있는데 그들이 곤경에 빠져 있다고 말하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정은이가 지금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직접 육성으로 밝혔잖아요. 그만큼 인도적 위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은요, 식량 부족까지 언급하고 있지만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에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 사실상 이제 김정은 체제는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 연합훈련은 반드시 우리가 강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공유해서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김여정의 하명에 따르지 않도록 문재인 정권이 압박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이거는 머니투데이가 단독으로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북한과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연결 도로를 지금 강행하고 있어서 집안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도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는 이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이 도로는 어디냐면요, 2018년도에 승인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인데요. 광명에서 서울 고속도로 구간 중에 온수터널 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온수터널 공사가 있는데, 이 온수터널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간은 구로구의 항동지구라고 그래요. 구로구에 있는 항동지구. 이 도로가 이 광명에서 서울 간 민자고속도로인데, 이 온수터널 구간이 집안이 약하고 지하수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과다 유출이 돼가지고 집안이 붕괴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지금 현재 정보 보고서, 검토 보고서가 입수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결국은 구로구가 지역구 지금 현재 의원이 이인영 의원인데, 이인영 국회의원실 요구에 따라서 토목 전문가들이 집안 안정성을 검토한 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큰 보고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안 위험이 있는데 이거를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 구간이 말이죠, 이 노선이 어떤 노선이냐면 남북축 국가 간선도로망, 즉 익산에서 평양까지 연계가 가능한 노선인데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에 굉장히 필수적인 도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구간이 수원과 광명, 서울과 문사를 연결해서 수도권 교통 문제 해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많은 불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요. 자,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어요? 북한과 연결시키는 그런 필수 구간이라고 해서 집안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현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태도 반드시 지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 북한 외교관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 내부 주민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국경이 오랫동안 장기 봉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체류 북한 외교관과 무역 일꾼들 가운데서는요, 때밀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 봉쇄로 인해서 1년 반 넘게 귀국하지 못하고 있고, 또 월급도 못 받고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이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 무역 일꾼들이 굉장히 사기도 침체되어 있고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에 직면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일부 북한 외교관과 무역 일꾼들 속에서 사우나에 출근 때 때밀이로 돈을 명호가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때밀이가 신분을 숨기고 손벌이를 할 수 있는 데다가 주로 밤에 일하기 때문에 투잡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입이 짭짤하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중국 내 일부 외교관과 무역 일꾼들은 물론이고요, 부인들도 사우나를 찾아서 때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때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당국에서는,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외환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성 자금 상납 요구는 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재망 때문에 쉽게 옛날같이 불법 밀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외화를 취득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외교관들이 이렇게 때밀이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이도요. 그래서 지난 27일 날 전국 도병대에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 이게 이제 코로나 위기잖아요.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실현의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